네, 이렇듯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법치, 현 상황을 누구보다 아스팔트에서 설파하고 계시는 현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님,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으로 계시는 한상수 교수님을 모셔서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함성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아침에도 안 오더니 또 비가 내립니다. 아마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하늘에서도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뭐 늘 그렇듯이 일단 우리가 공수법이 얼마나 반헌법적인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하는 내용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다. 그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검찰과 경찰을 아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즉 공수처의 예속기관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 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수법은 법적으로 말하면 일단 국가기관을 설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수법은 헌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과거에 공수처법을 주장하는 법안들이 나온 게 있는데, 그때는 어디에 설치됐냐면 법무부 산하에 설치됐습니다. 법무부 조직이 정부에서 구성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은 전혀 법무부 소속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 기속입니다. 이런 기관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권분립 위반했다, 다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국회가 만약 이 법을 통과시키면 사실은 국회가 헌법 위반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내년 4월에 선거로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약간 동향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4+1 그 세력들, 그 내부에서 공수처법 반대 의견들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바른미래에서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공수처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지만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낙관적으로 봅니다. 오늘 표기를 해가지고 바로 부결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 동지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의 함성을 높이면 국회의원들 겁먹습니다. 겁먹어서 야, 이거 공수처법 잘못 통과시켰다가는 우리 공화당에게 정말 볼매 맞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멈칫 할 겁니다. 우리 집회의 목적이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만약에 공수처가 만약에 부결되면요, 우리 축제해야죠. 마지막 태극기 집회가 정말 공수처법이 부결되는 그런 대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2019년 집회를 마무리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통과되면 어떡하느냐? 저는 통과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 길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만약에 통과됐다고 가정하면 이번 선거에서 4월달에 있는 선거에서 우리가 집요하게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 특히 공수처법을 집요하게 선거 공약을 통해서 까발릴 겁니다. 바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걸 획책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러한 독재국가를 만드는 그 체제 준비를 갖춰주는 이런 걸 사실 방치했다, 또 획책했다. 이것을 우리가 선거 내내 이걸 우리가 공약으로 내걸고 공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검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더라도 공수처가 구성이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선거 이후일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인선 작업도 그거지만은 사실은 국회가 사실상 이제 식물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개될 것 같은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
검찰이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검찰을 아예 공채 예속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공처법을 가장 그 법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검찰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서 수사권의 대부분을 또 경찰에 넘기려고 합니다. 검찰은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들이 이 법이 통과됐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청와대 주변 그 여당 이런 사람들 그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더 강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정권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걸려 있죠. 울산시장, 창원시장, 그다음 거제시장 등등 이 선거 공작 이 사건들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집 드루킹 사건은 사실은 댓글 조작이니까 댓글 조작이라는 의미는 빠져나갔어요. 재판 진행 중이지만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 당내 경선 후보를 사퇴시키고 선거 공작, 선거 개입하는 이 만복의 사건은 울산시장 선거 사건은 정확히 말하면 정말 이 정권을 무너뜨릴 결정적 그 중요성을 가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을까요? 저는 이미 문재인 정권이 레인더 현상뿐만 아니라 이미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정보들이 내부 정보들이 흘러나오게 되고요. 검찰들은 그걸 집요하게 캐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검찰이 어떻게 생각하나 공수법이 통과된다면 검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야 검찰이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권력층들이 검찰에 집중적인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아마 4월 선거 무렵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애써 만들어놨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사프라이스의 공반 몰락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공반 몰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과정에서 이 공수라는 게 자기들 이렇게 썩어빠진 범죄행위,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서 공수를 만들었다는 게 국민들이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선거 공약으로 그걸 내세우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 내세우는 거예요. 공적 폐지, 이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거죠,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하지 못하는 거, 이런 공약들을 개발해가지고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여러 가지 공작 이런 것들, 드루킹 사건을 포함해서 이런 실정들을 다 까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퇴진하는 상태를, 그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낸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지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말고, 법학 교수인 저도 앞장서 투쟁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 행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전투에서 질 수 있어도 한 전투, 두 전투 질 수 있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국회 해산! 목숨은 교로와 같고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구호합니다. 목소리는 목 터져라. 피켓과 태극기는 머리 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독재 마지막 퍼즐 공수처를 반대한다. 검찰 개혁을 가장한 검찰 장학은보 공수처를 반대한다. 범죄자 조국 구속이 진짜 개혁이다. 조국부터 구속하라.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조국부터 구속하라. 국민 무시 밀실 야합 연동형 비례제를 규탄한다. 공수처 통과를 위한 권력자용 믿기 연동형 비례제를 규탄한다. 국민을 버리고 독재에 편승한 20대 국회 심판하자. 공수처 반대. 문희상 퇴진. 공수처 반대. 국회 해산. 공수처 반대. 문희상 퇴출. 공수처 반대. 국회 해산. 여러분 다음 연설자분 모시겠습니다. 86 서울대 총학회장 그리고 16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우리 공화당 사무총장 오경훈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올 한 해 다들 너무 마음들 아프셨고 또 다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경자년 한 해 여러분들 댁내 다들 정말 큰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 모든 분들 정말 건강 잘 챙기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해야지, 바로 우리가 강건해야지 이 태극기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고 위기에 빠진 이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정말 그 우리가 성취하는 몸으로 같은 태극기 집회니까 강건하게 버티고 이기에 계시지 힘을 않습니까? 실어주고, 자, 우리 내년 애국 시민 4월 여러분, 15일 우리 총선에는 공화당 당원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내년 한 해 우리 다들 더욱 그래서 지역구를 건강하게 잘 강건하게 안배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구출하기 위한 금바치를 투쟁을 달수 함께 있는 그런 계기가 전개하자. 전에 차원같이 그런 실패가 오늘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 차원에서 지나면 잘못 올 한 해도 우리가 끝나는데 하나가 되지 이런 않는 진짜 새 밑에 것으로 통해서 또 비도 내리는데 정의당, 우리가 이 나쁜 이 국회 앞 거기에서 국회 아스팔트에 배지를 다들 달았습니다. 모여 앉아서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2020년 4월 15일은 오늘 저들이 창원의 그런 또 전철을 강행 밟지 않도록 통과시키겠다는 우리 공수처법 정치인들이 반대를 위해서 잘 다들 안배하시기 한마음 바라고, 한뜻으로 이곳에 모이지 우리 않으셨습니까? 국민들도 되는 고위 공직자 비리 당선되는 수사처 쪽으로 표를 이름만 들으면 참 그럴듯합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표가 국민들 되지 중에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고위 공직자고 힘이 있으면 힘이 있지, 잘못했으면 감옥에 가고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렇게 저들이 들고 나오니까 정말 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것에 대해 찬성하는 그런 국민들도 아직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실을 알고
그것은 악법 중에 악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확신 속에 이곳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뭡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검사들도 올가매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판결이 아닌 정말 양심적인 법관이 있다면 그 법관도 올가매고,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려는 국회의원들 입도 막고, 심지어는 비판적인 언론들의 입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는 이 공수처법을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좌파 독재 입법, 공수처법 분쇄하자. 얼마 전 준연동형 비례제 법안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제도 그럴듯한 명분으로 소수 정당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국회 내 비례대표로 이렇게 좀 수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 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였던 소위 4+1, 즉 민주당과 그 2, 3, 4중대, 즉 좌파 정당들이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과반수 이상, 절대 다수 이상을 확보해서 이 좌파 입법들을 앞으로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그 음모 아니겠습니까? 좌파 독재의 연장 음모,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법을 반대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목 터져라 연동형 비례제 법안 반대 투쟁 바로 이곳에서 벌였습니다. 하지만 맥없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우리 애국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목청껏 우리의 모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연동형 비례제 법안 반대 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역할을 해야 할 제1야당, 자칭 보수 우파 정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맥없이 무너지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라는 역사적 책무에 맞게,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자칭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좌파 독재입법, 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우리 공화당의 투쟁에 함께 나서야만 합니다. 우리 조원진 공동대표께서 수차례 공허한 보수 통합 논의나 괜히 언론에 떠들 것이 아니라 실제 이 투쟁의 현장에서 좌파 독재 입법을 막아내고 그 투쟁을 통해서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후 선거나 모든 과정에서의 힘을 합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므로 자유한국당은 우리 공화당과 함께 연대 투쟁하자고 수차례 공식적으로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지금 주변에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따뜻한 자기들 방에서 그저 카메라 앵글이 오면 그때 연락해라 보좌관, 그때 가서 좀 하는 신용해서 사진 좀 나가고 TV 화면에 좀 나가면 대충 되는 거니까 나 저기서 좀 쉬고 있을 테니까 카메라로 오면 그때 연락해.
이러고 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젖은 아스팔트에서 목청껏 외치고 있는 이 와중에도 그들은 그렇게 자기 역할을, 자기 chức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분들께 진심으로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공수처법이 이렇게 또다시 강행이 되면 여러분들 역시도 그 공수처의 칼날에 희생자가 된다는 것을 왜 그리고 눈 감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역시도 이 공수처의 칼날에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이 좌파 악법 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 자기들이 역할 제대로 못해서 연동형 비례제 그렇게 맥없이 통과됐는데 그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애국심들께 정말 우리가 제대로 못 싸워서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연동형 비례제는 못 막아냈지만 공수처법 막기 위한 투쟁에 함께하겠다 약속하기는커녕 또 투쟁에 동참하기는커녕 비례 한국당이니 뭐니 그저 연동형 비례제 하에서 자기들 의석 몇 석이나 더 늘릴 그런 국민화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그런 자기들 역할을 못하고 그저 이제 자기들 의석이나 한두 석 더 해보려는 그런 잔머리 굴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미 자유한국당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꼼수가 다 거짓이라는 것을 확연히 깨닫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비례 전문 급조정당